역세권 개발이 없이도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면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오늘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확대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하 인수위는 1기 신도시에 대하여 재건축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건축 특별법의 내용으로는 용적률을 못해도 300% 이상은 상향하고 역세권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500%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밖에 많은 노후단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진행 중인데요. 이러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90년대부터 준공이 시작되어 작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으나 현행 도시계획 규정으로는 재건축이 어려워 이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단지들은 리모델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1기 신도시 때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모두 채워서 지은 상황이에요. 1989년 당시 노태우 정부는 집값 안정,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서울 근교에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1992년 말 입주가 완료돼 총 117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 주거타운으로 탄생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약 30만 가구가 입주해 있는데요. 이들 지역의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에 지금 1기 신도시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향후에 거주할 이주 지역을 3기 신도시에 조성하는 방안과 함께 이 세입자들 또한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모색하는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 현재 논의 중인 상황인데 그와 함께 지금 현재 1기 신도시를 품은 성남이나 고양이나 부천이나 안양이나 군포 또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적용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에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지역은 시군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기 신도시라 하여 분당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당구가 속한 성남시 전체로 규제 완화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이 된다면 분당이 속한 성남, 일산이 있는 고양시, 평촌의 관할 지역인 안양, 그리고 삼본이 있는 군포, 중동이 있는 부천시 등 지역 전체가 수혜를 받는 지역이 되어서 해당 지역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단지가 있다면 같은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도로나 전기나 수도, 교육 기반 등 도시시설의 인프라 확장이 없이 아파트만 딸랑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노후 주거지가 여러 군데인데 이들 1기 신도시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 사업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노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재개발 사업 지역에 비해 재건축 사업지는 비교적 양호한 곳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재개발보다 빠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개발 사업에 비해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 사람들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인수위가 원하는 빠른 공급이 가능한 것이 이 재건축입니다. 인수위에서 1기 신도시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바로 신도시이기 때문입니다. 1기 신도시는 입지 자체가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과 가까운 곳이라는 요건도 충족하면서 이 대규모 택지 개발로 사업을 진행한 곳이기 때문에 그 밖에 경기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이 바둑판식의 도로 인프라와 중간중간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주거 환경이 정비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만한 대규모 공급 사업을 신도시가 아닌 다른 일반 지역에서 한다? 아주 기본적인 도로 확보부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들 지역이 그나마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규제 완화가 해당 지역인 성남, 고양, 안양, 군포, 부천에 확대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르긴 하지만 이들의 수혜 지역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한데요.
이 아래의 의견은 대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에는 이러한 이슈에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살펴볼 만한 거고, 향후에 이런 아파트 단지가 역세권 사업지가 되어 개발이 될 수 있을까? 이 재건축 역세권 사업지가 될 만한 부지라는 것은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이슈를 위주로 주택을 매매하는 건 대단히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거 상태, 이러한 이슈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되고요. 먼저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서울시 기준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에 입지한 지역을 말합니다. 재건축 특별법상으로는 이 역세권 이하의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역세권에 해당하는지의 범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차후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으나 보수적으로 한 250m 정도로 잡으면 될 듯합니다. 먼저 성남시입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강남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이라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죠. 이 구성남의 경우 현재 모란역을 기준으로 수인분당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지하철 8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성남의 경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구역 등 많은 정비사업지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단대 오거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한보 미도 아파트를 살펴볼 건데요. 인근의 대공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입지해 있는 위치예요. 이 미도 아파트가 지하철 250m 초역세권에 해당하는 단지인데, 총 세대수 280세대, 최고층 14층, 사용 승인일은 1982년, 총 주차 대수는 0.76대고요. 용적률 203%에 건폐율 16%,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1.7평입니다. 현재까지 상태로 봐서는 재건축 사업성이 조금은 쉽지 않은 형국이고, 단일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건축할 때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겠죠. 평형이 많게 되면은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면적이 하나인 경우엔 어차피 감정가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으쌰으쌰 하면서 좀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죠. 최근 실거래는 77 타입, 공급 면적에 비해서 전용이 꽤 크네요. 보통 30평형대가 84 타입이니까 그보다는 좀 작으나 그래도 이 정도면 세 식구가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 실거래는 2022년 3월 달에 7억 5,500만원에 10층 매물이 거래가 되었고, 현재는 7억 8천에 14층 탑층이 나와 있고 8억 1천만원과 8억 2천만원 각각 5층과 2층짜리 매물이 나와 있네요. 전세는 2022년 4월 이번 달이죠. 2억 5천만원과 이거는 2+2로 연장된 것 같고요. 3억 7천만원에 계약이 됐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4억 1천만원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리는 250m 안쪽으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요건에는 해당이 됐다고 보여져요. 요건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지도상 뒤편으로 성남 세무서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 세무서랑 같이 뭔가 개발을 진행하면은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성남 세무서가 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이거를 뭔가 부시고 다시 지을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로드뷰 상으로는 지금 미도 아파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천시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긴 한데 이름은 일두맨션이에요. 역곡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이곳이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바로 옆에 인접한 지역인데 서울시의 진짜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입지는 그러한 곳이고, 지하철 1호선 역곡역으로부터 반경 250m 안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얼추 승강장으로부터 250m 안에 들어오는 입지로 보이죠? 이 일두맨션의 총 세대수는 315세대, 9개 동이고 최고층은 5층, 용적률 137%, 건폐율 29%, 세대 평균 대지 지분은 약 12.5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층 아파트죠. 보통 이런 맨션이라는 이름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이 맨션이 지어질 당시에 1980년대 이때는 이 맨션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빌라들이 고급 주거지의 형태로 지은 곳들이 많아요. 그런 곳들은 사업성이 꽤 괜찮은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알아보실 때 이런 맨션들의 노다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지지분 12.5평이면은 대지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지금 용적률이 137%니까 향후에 역세권으로 개발이 돼서 500%의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성이 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성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역세권 개발이 없이도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면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현재 이 일두맨션에 올라온 4위 타입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 2021년 12월 달에 3억, 그리고 그 전에는 3억 언저리 부분에서 매매가 형성이 되었었고 현재 호가는 3억 8천이네요. 마지막 실거래가보다 다소 높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쯤 보고 넘어갈까 하다가 궁금해져가지고 비교적 최근에 실거래가 있었던 평형의 대지지분 평당가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일두맨션의 토지 구역은 약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의 대지 면적은 3,929.52평입니다. 대지 면적이 3,929.52평인데 대지권 지분 비율 18,339, 평으로 환산하면 약 5,547평인데 이와 맞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법무사 사무실을 다닌 적이 있는데 옛날 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필지가 분할되고 합병이 되면서 이게 대지권이 등기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정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대지권 지분 비율 이 평수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다라고 염두를 해야 돼요. 이게 왜 두 개가 다른지 시청에 물어보면은 좀 친절히 알려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큰 평이든 작은 평형이든 이 대지권의 비율은 동일하니까 대충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마지막 실거래에 비해서 좀 비싸게 나왔는지 대충 감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실거래가 있었던 2022년 2월 73제곱미터 5호 타입인데요. 요게 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평형의 대지권 대지 비율은 18,339분의 64.44로 이 64.44는 대략 19.49평이 나오는데요. 평당가를 계산해보면 약 2,206만 원이 나와요. 거기에 현재 나온 매물은 4위 타입으로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 이를 앞서와 마찬가지로 평당가로 계산을 해보면 2,488만 원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평형에 따라서 때로는 평형이 같더라도 대지지분 평당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조망권과 일조권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주택이 오래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지지분 평당가 속에서 건물값이 포함된 것이고 그것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10평짜리 아파트가 하나는 1억에 나오고 하나는 9천만 원에 나오고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두 세대의 조건이 모두 동일한데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완전히 똑같아.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나가서 프리미엄이 붙었거나 그런 식의 미신이 작용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이 급매로 내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시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정비사업의 투자물건회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수가 접근성이 용이해요. 30평짜리가 3억이고 10평짜리가 1억이라고 치면은 3억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1억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시세가 좀 높게 책정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 정도로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이 일두맨션 뒤에는 2011년식 준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세 판단하기가 좀 양호한 편인데요. 84 타입이 마지막 실거래가 약 한 8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적어도 이 뒤에 있는 역공역 아파트만큼은 시세가 나올 것이고 예를 들어 내가 분담금을 얼마를 냈어. 현재 주택 시세에 분담금 얼마를 냈는데 이 매매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곳은 재건축의 가치가 있는 거겠죠. 일두맨션의 현재 시세에 건축비를 투자해서 새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 규제 완화가 안 될 경우 이게 그냥 상수라고 보면 되고 규제 완화가 됐을 경우 이게 변수인 거죠. 플러스 알파. 모두를 염두에 두고 사업성을 판단해 보시고 규제 완화가 안 됐는데도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들어갈 만한 거죠. 이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인 거니까 현재 이 가능성이 프리미엄에 반영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게 뉴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요 준신축 아파트가 2011년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는 시세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84 타입이 8억, 9억보다는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현재 시세가 3억 8천. 여기서 이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지, 기업들의 유치 계획이 있는가, GTX 노선이 지나가지는 않는가,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 향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이 재건축이 현재 진행되지 않은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더라도 향후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다면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 경기
경기가 꺾인다, 안 꺾인다로만 집을 살지 염두를 하지 마시고 좀 더 개별적인 입지를 보면서 그렇게 집을 사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부천시는 크다 보니까 이런 중저가 아파트들이 꽤 찾으면 나올 것 같고 그 밖의 지역들도 한번 살펴볼 만할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이 아직 확정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면 그때 다른 단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락원이었습니다.